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시냐면 페이지 156이요. 156이요. 위험 부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것이에요. 위험 부담은요, 이렇게 이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요, 2월 20날 건물이 멸실되고 없는 거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다. 혹시 어디서 봤죠, 이건요?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는 거 봤잖아요. 계약세상 관리 책임할 때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을이 있죠. 을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매수인이라고 하죠. 그럼 매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매도인이죠. 이 사람 매도인. 매도인을요, 이것을 채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채무자 이렇게요. 매수인을 채권자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 왜 매수인이 채권자냐? 항상 물건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잖아요. 그럼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걸 따질 필요가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이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을은요, 을은 매수인이죠.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물건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물건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로 정리해야 돼. 물건의 위험은 등기를 가져올 수 없다, 이 말이죠. 이 물건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급부라고 얘기하죠. 급부. 그래서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항상요, 위험 부담은 이것이 됐다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후발적으로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을은 일단 갑이 잘못했던 을이 잘못했던 일단 을은 등기를 못 가져오잖아요. 건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갑은 을한테 등기해 줄 의무가 있냐고 없냐고. 의무가? 아니,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는 거잖아요.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등기를 하겠어요? 뭐가 있어야 되죠? 건물이 있어야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제예요. 이런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말이죠.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이런 전제에서 대금을 청구한다 그러면 뭐예요? 대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한다 그러면 누가 손해예요? 손해가 누구, 이익이 누구예요? 손해가 누구, 이익이 누구냐고. 이러면요, 아직 도쿄 올림픽 하려면 아직 멀었어. 알겠죠? 올림픽 참가 정신 하지 말고 월드컵 정신 한번 해봐. 알겠죠? 여기 대금 청구했죠? 그러면 갑은 누가 손해예요? 을이 손해예요? 왜 을이 손해예요? 맞아. 왜 을이 손해죠? 건물이 없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대금을 청구한다 이 말은, 대금 청구한다 이 말은 갑은 이익이죠. 그러면 을이 손해죠. 건물이 없는데 돈 줘야 되니까 을이. 그럼 대금 청구 못 한대. 대금을 청구한다. 갑이 을한테 대금 청구하면 손해는 을이고 이익은 누구죠? 갑이죠. 왜요? 갑은 집 팔고 돈 받았으니까. 근데 건물 없어졌으니까 자기는 손해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대금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졌는데. 그럼 갑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래, 갑은 손해죠. 누가 손해요? 갑이 손해죠. 누가 이익이에요? 을은 돈 안 줘도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손해보는 것을 말한다. 손해보는 건 뭘 손해보죠? 돈을 손해보잖아요. 이것을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건물이 없어졌죠. 그런데 누가 돈을 손해보는가? 이걸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자, 그러면요, 우리가 건물이 없어진 것을 뭐냐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세 가지 이렇게. 먼저 채권자가 누구죠? 매수인이죠. 채권자의 잘못이다.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 건물이 없어진 것이 채권자 잘못이잖아요. 갑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여기서 뭐란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뭐죠? 반대로 하면요, 을은 갑에게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대금 지급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요, 누가 손해죠? 건물은 없어졌는데 을은 대금을 지급하니까 을이 손해네. 을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권자죠. 그것을 뭐란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채권자가 손해내, 돈을 손해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아무 말도 아니죠. 아까 우리 수령지체란 말을 했는데 수령지체, 수령지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봐봐요. 여기 2월 1일 날이요, 잔금 날짜에서 갑이 을한테요 등기 서류를 가져왔어. 등기 서류. 그럼 을이 등기 서류 받아야죠. 뭘 주면서? 잔금 주면서. 근데 잔금이 없는 거예요. 을이 잔금이 없으니까 등기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수령지체라고 하죠. 수령지체 중에요, 여기요 2월 10일 날 건물이 태풍으로 쓰러지고 없는 거예요. 태풍으로. 그러면 2월 1일 날 잔금 날짜에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 줬을 때 을이 등기 서류를 받아가지고 2월 10일 날 건물이 멸실됐으면 누가 손해를 봐야 돼? 을이 손해를 봐야 되죠. 근데 지금 수령지체, 을이 지금 가지고 가라고 해도 못 가져가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건물이 지금 불타버렸죠. 그러면 갑이 손해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가 손해봐야 돼? 을이 손해봐야 돼.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미리요 을에게 인도했어. 을에게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불타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불탔다? 따질 필요가 없죠.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 봐요. 여기 봐봐. 여기 갑이하고 갑하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하이마트예요. 하이마트가 나한테 뭘 팔았냐? 뭐죠? 노트북 하나 판 거. 노트북. 그걸 내가 노트북 하나 샀죠. 노트북 하나 샀죠. 그 노트북을 샀는데 원래 200만 원인데 내가 100만 원만 주고 100만 원을 내일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마트가 서로 알아요. 아니, 나한테 그냥 노트북 먼저 가져가고 내일 돈 가져오래. 그래서 노트북을요 잔금 지급하기 전에 미리 넘겨받았죠. 오다가 룰루랄라 가다가 기분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노트북이 깨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 잔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미리 인도받았잖아요, 을이. 그런데 내가요 노트북 가지고 가는데 어떤 놈이 자전거 타고 오다가 나하고 부딪혀가지고 나는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노트북이 깨졌어. 나 잔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고 자전거 탄 놈한테 뭘 해야 돼?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미리 을한테 인도해서 모든 것은 을이 책임을 져. 그것이 제3자에 의해서 파괴됐든 나의 잘못으로 파괴됐든 따질 필요가 없다고. 갑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딱 그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거기요. 먼저 한번 정리하죠. 자요,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3월 1일 등기하기로 했는데 2월 20일 날 건물이 멸실됐죠. 후발적이죠. 을은 매수인 채권자죠. 갑은 매도인 채무자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은 등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왜요? 건물이 없는데 등기를 어떻게 청구하고 어떻게 등기? 봐봐. 여러분요, 봐봐. 뭐냐면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죠? 권리가 있잖아요. 등기를 청구를 못 한다잖아요. 그럼 권리가 없다잖아요. 그럼 갑은 또 뭐가 없다? 의무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물이 없으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그것을 물건의 위험, 급부의 위험. 그냥 물건이 급부죠. 잘 봐야 돼. 물건이 뭐라고? 급부. 그러면 대금은 뭐다? 대금은 매매 대금은 뭐예요? 그렇죠. 반대급부라고 하죠. 이게 물건이 급부니까 물건 대신에 뭘 주죠? 반대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이 급부니까 대금은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보세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1번 채권자의 잘못이죠. 채권자의 잘못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자 위험부담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자는 세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는요, 채권자 지체 중이죠. 채권자 지체 중이라는 것은 내가요 등기 서류를 가져가라 했는데 잔금이 없으니까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걸 뭐란다? 수령지체라고 해야죠. 수령지체. 자, 수령지체 중이죠. 그럼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죠? 을이 잘못하고 있죠. 채권자가. 그러다가 건물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누가 책임져야 돼? 을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 거는요, 미리 을에게 인도했어요. 미리 인도했는데 건물이 멸실했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봐봐요. 자, 우리가 여러분요 고용계약에서 내가 잠깐 한번 보는 거예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요, 여기요 근로자가 있어요. 그럼 근로자가 부당해고 됐어.
부당해고가 됐어요. 그럼 여기 회사 근로계약에서는 누가 채권자가 누가 채무자죠? 근로계약에서는 누가 채권자가 누가 채무자예요? 고용계약에서는 여러분 봐봐, 우리가 매매계약에서는 뭐가 기본 중심이죠? 물건이죠. 고용계약에서는 뭐가 중심이에요? 노동력이죠. 노동력. 고용계약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고용돼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는요, 상대방의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매매 등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뭐가 기준이라고? 물건이 기준이고 노동력이 기준이라고. 이해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부당해고가 됐죠? 부당해고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요, 근로를 제공할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잘못했어? 누가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잘못했죠? 사용자를 채권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채권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자 귀책 사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회사한테 임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부당해고돼가지고 복직을 하죠? 그 1년 연봉이요 2천이죠? 그러면 나중에 복직하게 되면 얼마를 받아요? 일시불로 2천을 받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요, 이 사람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부당해고돼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너무 심심해서 동종의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당해고돼가지고 복직하면서 2천 받고 연봉을, 자기 동기들은 죽자서자가 1년 내내 공부해서 일해서 1,000만 원, 2천만 원 받는데 자기는 푹 놀고 2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 가서 또 얼마 벌었어요? 1,000만 원. 그럼 얼마 벌어요? 3천.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사람 얼마 가져가야 돼요? 2천을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2천억만 가져가야지 3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1,000만 원을 뭐란다? 중간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간 수익은 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요, 부당해고돼가지고 복직될 가능성이 있으면 일을 하더라도 이 금융거래가 남는 데를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장 좋은 데 가다 다가 있다. 알겠죠? 그런 데를 가야 되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지금 중간 수익을 공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맨 위에 한번 봐봐. 채권자 이원부담지 1번. 채무자는 돼 있어요? 채권자 이원부담지 노랗게 돼 있잖아요.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그걸 뭐란다? 중간 수익은 채권자에게 뭐를 해야 돼? 반환을 해야 돼. 알겠죠? 써봐. 거기다 하면 그다 써.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경우 이렇게, 부당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상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이 한번 보죠. 여기요.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채권자가 잘못한 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봐봐요. 건물이 여기서 멸실이 됐는데 두 사람 다 잘못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쌍방은 천재지변이야. 천재지변 또는요, 뭐가 한다? 제3자가 방화를 한 거예요. 갑하고라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 제3자가 방화한 거예요. 갑하고를 하면 우리 시험에는 뭐냐? 국가가 수입을 금지했다. 국가는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을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멸실됐는데 을이 잘못 안 했잖아요. 을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금을 청구하면 안 되죠. 을이 잘못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돈을 못 받죠. 이것을 뭐란다? 돈을 못 받는다. 그걸 대가라고 그래. 대가의 위험이라고 얘기해요. 이 대가를 뭐란다? 물건이 급부죠. 대가를 뭐란다? 반대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돈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요, 갑이요, 계약금이나 중독을 받아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계약금이나 중독을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청구 못 하니까 반환해야죠. 반환해야죠. 알겠죠? 한번 봐봐요. 채무자 위험부담지죠. 천재지변 제3자의 방화죠. 그럼 뭐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 못 하죠. 이걸 뭐라 한다? 노랗게 되어 있죠. 무슨 위험이다? 대가 위험이죠. 다른 말로 무슨 위험? 반대급부의 위험이죠. 만약에 갑이 중도금을 수령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중도금 반환을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요, 갑이 잔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약정 동그라미, 유효 동그라미. 왜요? 이 법은 무슨 법이니까? 채권법으로서 임의규정이죠.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재밌는 말은요, 항상 여러분요, 이 위험부담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 수용됐다, 이게 나와. 수용됐다. 수용, 우리가 수용되죠. 땅이 여기요 지금 왕숙지고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알겠죠? 왕숙지고 수용됐다 이 말이죠. 제가 강의할 때 몇 년 전부터요, LH 공사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 사건 터지기 전에도 몇 번 얘기했거든요. 학원에서 강의할 때. 전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값을 올려놓고 자기네끼리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도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땅값 올려가지고 분양하고. 알겠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알겠죠? 아무튼 그 나쁜 놈들이 아무튼 수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용을 했죠. 수용은 뭐예요? 수용은 적법 절차예요. 적법 절차.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수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법 절차니까 수용 자체는 뭐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불법행위 아니다. 따라서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게 또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지금 여기 봐. 갑이에요. 갑의 토지를요, 을하고 매매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요? 1억이에요. 1억에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땅이요, 1번이죠. 2번으로요, 이 땅이 수용이 된 거예요. 수용이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해서 뭐가 나온다? 보상금이 나온 거예요. 보상금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보상금이 나왔죠. 그러면 이 을이 어떻게 하냐? 매매대금 1억을 주면서 1억을 줘야 돼. 1억을 주면서 대금, 매매대금, 갑한테 뭐라고 하냐?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보상금 반환을 청구해. 이것을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잔금 1억 주면서 보상금 1억 8천 달라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대상 청구권이다. 그러니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반대 급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수용의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정해지므로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 행위도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얼마 할 수 있다? 청구한다. 그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된다.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요, 지금 왕숙지구에 이런 경우가 지금 있을 거예요. 중도금 이상 주고 났으면 계약 해지한다 못한다? 못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거예요. 이제 보상금 지급하고 그럴 때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죠. 세 번째는 채무불이행은 이 건물이 멸실이 됐는데 왜 멸실됐냐? 왜 건물이 멸실됐냐? 이것은요, 갑이 누구죠? 채무자죠. 갑의 잘못으로 멸실됐다. 그걸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누가 계약을 해지한다? 을이 계약을 해지. 다시 봐봐. 을이 누구죠? 을이? 채권자가 잘못하면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여러분, 채무부탁인데요, 오셨잖아요. 뭐를 좀 담고 가야지 그래도 만족감이 있잖아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잘못해야 된다니까요. 채무불이행은 지금 을이 채권자죠. 채권자가 잘못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위험부담지라니까요. 채무자가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채권자인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매수인인 채권자가 잘못하죠. 그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니까요. 매도인 채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된다고요. 채무불이행은 반드시 삼박자가 맞아야 돼. 계약 체결 후 채무자가 잘못해야 돼요. 계약 체결 전 원시적 된다 안 된다? 안 돼. 채권자가 잘못했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누가? 채무자가 잘못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 그때 채권자가 뭘 한다?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문제 하나 봐. 문제 4번만 봐. 4번 157페이지 문제 4번. 을은 갑이 가지고 있던 경주마 A를 매수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했다. 4번 보고 있죠? 그러나 A를 인도받기 전에 당사자 쌍방이 줄고 쌍방의 책임 없는 사이로 A가 죽었다. 써봐. 거기 천재지변이네. 뭐예요? 천재지변. 그래서 뭐죠? 우리가요, 홍수가 뭐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전봇대가 터져가지고 밑에 있는 말 키우고 있는 데가 불타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겠죠. 지금 봐봐. 이 말이 쌍방이 잘못이 없죠. 그 말은 갑은 을한테 말 대금 달라갈 수 있어 없어? 을은 갑한테 말이 이미 죽어버리고 없죠. 말 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찾으면 돼. 갑은
말을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인도 의무를 면하고. 을도 잔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갑은 말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인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을은 잔금 준다 안 준다? 안 주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지 뭐예요. 알겠죠? 이해됐죠 지금? 자, 그러면 3번 한번 봐봐. 3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다. 제3자 뭘 받았다? 줄거 계약금과 중도금. 누가 방화했다? 제3자 제3자 방화 줄거. 그러면 을은 잘못했다 안 했다? 제3자가 방화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돈 달라고 할 수 없죠. 을이 잘못 안 했잖아요. 그럼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주죠.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해야 돼?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냐고 갑은? 제3자한테 가서 하소연하죠. 누구한테요? 아니 눈 없어요? 누가 지금 방화했다고 해서 누가? 제3자 병이 방화했다고 돼 있네. 그럼 눈 있죠? 눈 있어 한번 봐봐. 제3자 병의 방화로 그렇게 돼 있네.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은 을한테는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없어요. 갑은 누구한테 돈 받아야 돼요? 제3자 병한테 돈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갑은 받은 돈은 중도금과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오케이 돌려줘야 되겠네요. 됐죠 지금? 오케이. 1번 갑과 을 간에는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 박스에 뭐가 채무불이행이에요? 해봐 시작. 후발적으로 채무자가 잘못해야 되죠. 지금 여기 누가 잘못했어? 제3자가 방화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뭐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2번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한테 뭐를 해야 돼요? 반환해야지. 써 거기다가. 이걸 뭐라 한다? 반환하는 것을 뭐라 한다? 써 대가의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대가의 위험. 대가는 뭐라 한다고요? 반대급부.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요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요 6월달 7월달쯤 되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대답을 해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누구나 다 대답하고요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대가 위험 뭐죠? 돈 못 받는다. 대가 위험 줄거 봐. 대금 청구 X 이 말이죠. 대금 청구 X. 그러므로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옆줄 긋어서 있네 4번 있네. 위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기로 인정하기로 하는 줄거 특약은 뭐가 된다? 특약은 유효하다.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만약에요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었어. 그러면 주택을 받고 사용하고 있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이익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발생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위험 부담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제3자를 위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